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권 전통 격국론과 직업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격국론이라면 지금 우리가 주보법에서 본 주보이론은 전통 격국론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연애자평이나 자평진전 이런 데서 말하는 격국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직업은 격국론의 어떤 그 활용 분야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평진전은 제6권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4권 부분은 목차 부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4장 자평명리 핵심사항 요약 이 부분이 목차를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화면을 좀 놔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본문 내용을 따라서 목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격국론과 직업론을 나눠서 격국론, 격국용신론. 우리가 흔히 격국이란 말을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서부터 한번 접근해 보면 무슨 격이 안 맞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겠죠. 기준. 격이 안 맞다. 우리가 흔히 합격이란 말 많이 쓰죠. 이건 기준에 맞다라는 거죠. 어떤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것.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죠. 우리 명리학에서 이제 그 외에 입격, 격을 세운다. 그 다음에 입격, 격에 들어갔다. 성격, 격이 이루어졌다. 합격, 격에 합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입격, 설립자 입격하고 성격, 합격과 성격은 약간 어떤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구분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같은 의미겠지만 성격은 격이 이루어진 건데요. 합격은 이루어져야 합격하는 거죠. 이루어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웅이라고 하는 구웅. 성격 됐다가 다시 격을 깨트리는 글자가 와서 깨졌다가 다시 그것을 구해서 그걸 제거하거나 해서 격을 구하면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격이 이루어진 그 상태로는 합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최종적으로 완비된 그런 상태가 합격이겠죠. 그래서 약간 개념은 의미는 다르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이라는 말, 격국, 붙여 쓰죠, 격국. 우리가 국세, 형국, 국세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죠. 전체적.
구체적, 판세, 국세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격과 국을 엄격하게 나눠서 쓰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은 어떤 월에서 사령한 한 인원이 투간한 경우 그 경우에는 격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으로 다루자. 그래서 격은 좀 더 등급이 높은 것, 국은 격보다는 등급이 낮은 것,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유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태극 격국법인가요? 그쪽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은 우리가 원령 격국용신으로 성격 파격을 다루는 것, 국은 상신, 나중에 보시겠지만 상신이라고 하는 격국용신을 돕는 그 상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상신이 그 침탈을 당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그런 부분을 국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은 원령용신 자체를 정관격이라고 하면, 그냥 정관격만으로도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성이나 인성을 정관격을 돕는 글자로 취급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상신이죠. 예를 들어서 상관이 정관을 호시탐탐 침탈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성으로서 상관을 제거하고, 또 일주가 약하면 인성으로서 일주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정관격의 인성이 상신인 경우, 인성이 또 어떤 재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인성을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성 상신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논하는 것, 그것을 국이라고 하죠. 국이라고 하자. 격만 갖고 따지는 것은 격의 영역이지만, 그 격에 보조하는 그 상신을 중심으로 논하는 것을 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합쳐서 격국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후자입니다. 사형 투간자 기준으로 격을 논하고, 그 외에 투간 글자 중에서 왕한 글자를 국으로 논하는 것은 좀 생소한 그런 주장이고요. 격과 국, 그러니까 격에 따르는 격을 호위하고 보좌하는 상신을 또 손상하는 그런 글자들을 제거하는 희신, 그 상신의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국이라고 봐서 합쳐서 격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맥락이 더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에 가깝죠. 어쨌든 격과 국을 나눠서 쓰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연해자평입니다. 연해자평. 삼명,
자평진전. 자평진전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그 학인 중에 서희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팔자 정해인가요? 그 팔자 정해에 겪는 부분을 제가 많이 참고를 한 겁니다. 용신의 개념. 그런데 자평진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팔자용신 전구원령. 팔자의 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용신의 개념이 뭐냐? 용신의 개념? 쓰는 거죠. 쓰는 거, 용신. 팔자를 주관하는 중심 글자는 일원이죠. 일원. 일간. 일간이 팔자의 주인인데 이 일간이 쓰는 글자 뭐 때문에 쓸까요? 일간이 이 세상에 온 이유,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것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용신이죠. 그런데 그것은 원령에서 전적으로 구한다는 거죠. 용신의 의미를 딱 용신의 개념은 이거다라고 설명한 그런 텍스트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서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보면서 그 개념을 만들어 정립해 나가는 거죠.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연애자편 개선편에서 취용은 생활에서 하는 것이니 그 심천을 궁구해라. 일시에 드러남이 있으면 마땅히 강약에 대해 소상히 구하라. 용이란 월중 소장자이다. 만약 간목이 자월에 생하면 자월건이니까 월중에 소장된 개수가 용신이며 기토에 극을 꺼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분일결, 그러니까 개수, 그러니까 지금 원령 분일결이라고 있는데요. 분일용사결. 한 달을 어떤 글자가 며칠씩을 주관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원령 분일용사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본기가 간목인데요. 한 달 내내 간목이 인월을 주관하는 건 아니다.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정도 하고 나머지 16일 정도를 간목이 주관한다. 이렇게 나누는 게 분일용사결입니다. 이것은 이 지장간과 또 그 분일용사결과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파고들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일용사결 그럼 지장간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 28수라고 하는 별자리 있죠. 여기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또 어디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냐? 점성학에 가서 대칸이라고 하는 대칸, 황도 12궁을 각 1궁마다 3등분해서 거기는 공평하게 열흘씩 하나의 별이 어떤 주관하는 것, 그런 개념을 사주팔자 동양으로 가져오면서
일단 동양 천문학에서 28수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고 28수에서 지장간의 개념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영창 선생이 무슨 어디 학교 교수 하실 때 그런 자료를 하나 내셨는데, 하여간 인월이면 본기가 간목인데 간목이 30일을 다 주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연애자평 같은 경우는 자, 묘, 유, 사정월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그냥 한 글자만 있다. 한 글자. 자월은 개수, 묘월은 을목, 이렇게 하고, 보통은 자월도 임과 개로 나누어서 임수가 열흘 정도 주관하고 개수가 10일 정도 주관한다. 지장간과 지장간, 분일용사는 다르다. 분일용사는 월에만 해당돼요. 월. 지장간은 사주, 지지 어디에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일용사로 쓸 때는 자월생에 초반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임수가 분일용사의 인원입니다. 인원. 지장 인원이 아니고 분일용사결의 인원이죠. 그래서 이 자월에서 초기 10일 이내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임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세상에 온 이유,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월령 분일 용사결입니다. 그런데 자월생인데 자시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장간은 그냥 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격국용신에서는 좀 최대한 입문하는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그 어떤 체계를 익히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좀 다양한 어떤 그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냥 본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심천을 궁구해라. 이것이 마치 분일용사결을 활용해라라는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월 같은 경우는 아까 자묘유월은 연애자평은 분일용사결에서 그냥 30일 다 한 글자가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설명을 보면 월령,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 소장된 인원을 말하는 것. 소장된, 그러니까 월령에 소장됐다고 해서 지장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일용사결에 의한 그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이 있다. 그런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장지신, 그 말이죠. 분일용사결에서 월령은 팔자의 강령이니 다시 절기의 심천을 안다면 화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월은 간토여기가 7일 반이다. 무토죠, 무토. 병화 또한 7일 반. 간목은 15일. 그러니까 이렇게 분일용사, 그러니까 한 그 인원을 써라. 정당하게
권력을 잡은 인원, 절기 신천 중에서 사령한 것이죠. 자평진전은 그냥 본기로 취용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은. 여기에 대해 또 좀 견해들이 많이 나누죠. 그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기 취용하려고 하는 자평진전이 있는 반면에 연해자평은 분일용사결로 각 주관하는 그 글자를 사령한 것을 중심으로 용신을 취한다 이거죠. 인원사사. 인원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지지 중에 소장자는 명예의 주인이고 일것을 인원이라고 하고 업무를 맡는 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 이전에 고서에서는 이렇게 인원을 분일용사해서 인원을 나눠서 일을 맡기는 것을 중심으로 용신을 취했다. 용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사용, 그 다음에 쓸모가 있음 없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용신은 일주가 사용하는 주중에 간지를 일컫는 십신이고, 이 사용지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기와 활력이 있을 것이 필요해서 이때 이것이 유용하다. 유용하기 위해서 간지가 유기하여 각 십신의 본래의 효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목 병화 식신을 용하는데 병화가 왕상유기하면, 즉 병화 식신은 병금칠사를 제압하고 무기토 용신을 제신을 생존할 수 있다. 여기서 병화는 유용한 것으로서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만약 병화가 셈이 무기하면 병화 식신은 제살함에 힘이 없고 생제함에도 힘이 없게 되는 것이니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용신, 주보에서는 이게 지금 주신이죠. 주신. 이걸 격신으로 뒤에 보면 용신, 원령 용신, 이제 용신을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고, 중국 대만의 어떤 사람이 그 격신을 썼다고 해서 그것은 명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용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주어서 바꿔보는 건데, 이게 꼭 잘잘못을 가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신은 원령 용신이죠. 원령 용신. 왜 원령에서 구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원령은 제일 왕한 기운이죠. 제일 왕한 글자를 일단 용신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왕한 글자만이 아니고 그것이 침탈을 하는 글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침탈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 침탈하는 글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구조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서 왕하고 순수하고 청한, 맑은 거죠.
청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원령용신, 예, 격국용신이죠. 격국용신은 조금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 상신은 아닙니다. 상신으로 의미는 상신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분한다면 상신과는 다르게 그냥 원령용신과 격국용신을 같은 말로 쓰자. 이것이 주국법에서는 주신입니다. 주신. 그리고 뭐 일반 다른 분들은 뭐 격신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제일 순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제일 왕하고 그 팔자의 주도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용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간의 용신이죠. 일간의 소용이 되는 거죠. 일간은 군이니까 군, 임금.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팔자에서 제일 주도자를 찾는 것, 그게 뭐 원령이고, 당연히 원령의 팔자에 제일 왕한 기운은 원령에 있는 거죠. 그 년월, 일시, 뭐 우리가 흔히 여기는 12개월, 4개가 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죠. 24시가 하루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주기적, 반복적이죠. 이런 단위로 나눌 수 있느냐, 시간을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 뭐 하루가 되게, 그 월로서 년을, 계절로서 년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시로서 일을 설명하는 방법에 적용될 수 있느냐? 사실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인, 묘, 진, 이 시가 여기서는 봄이었죠. 봄, 춘. 근데 여기서는 아침, 이렇게 아침, 뭐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야밖에 안 되는 거, 사실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주야. 그런데 주야도 시간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주야가 해 뜨는 시간이 다르고 달 뜨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왕하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 진짜로 어떤 천도 입장에서 천도 규칙 입장에서 시에서 왕한 것이 정말 왕한 것인지, 오시, 사시, 이런 것들이 진짜로 화가 왕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름, 계절, 여기서는 분명히 화가 왕한 거라고 딱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데, 시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냐면 월만이 어떤 그 왕한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월에서 용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월에서 진짜로 사냥한 것, 그것을
원령분일 용사계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용신을 삼자. 이게 자평진전 이전의 고서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령 이 삼명통의 옥정오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장거정 강로의 팔자를 가지고 지금 정관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팔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팔자입니다. 비겁 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재가 충파되어 버립니다. 정관격이 돼 이미 정관이 거의 다른 것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자가 잘못된 걸 수 있죠. 그리고 주보법을 하면 급수계산에서 강로면 그 상서급 이상은 나와야 되죠. 10급 정도 나와야 되는데 급수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 팔자는 문제가 있다. 담론상서 용신을 취할 때 우리가 체의 용신, 격의 용신 이렇게 있습니다. 넓게는 격국 용신도 체의 용신에 속하죠. 체 용신 중에 격국, 조후, 억부 이런 것들이 일간의 용신이죠. 일간의 용신. 그런데 그 중에서 격국은 따로 떼내고 조와 억부는 일원, 여기에 속하는 걸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격국용신은 물론 일간이 사용한 용신이긴 하지만 한번 정하고 나면 최후 용신과는 다른 길을 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용도, 개인적 용도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예를 들어 조용신이 일간을 여유롭게 하고 일간이 주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일간이 맘먹은 대로 잘 풀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격국에서 쓰임이 없다면 또는 격국에서 쓰이는 글자와 서로 부조화한다면 그런 유형은 자기는 편안하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거나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정도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채용과 격용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팔자가 최고 좋은 팔자 구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유정하고 유기해야 된다. 이게 그 말이죠. 일간과 따로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따로 나눠서 보지만 어쨌든 팔자의 중심은 일간인 건 사실이니까 군이죠. 군. 임금. 집안에서의 임금
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나의 분신,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면 그것은 다 일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일간과 유정하고 유기해야 된다. 일간과의 관계, 용신과 대운과의 관계, 용신의 별칭, 취격지결, 일간을 주로 하여 원령에 배합하여 육계의 사상을 보는 것. 청하고 기묘하면 복이고 귀인이다. 반드시 원령의 심천과 병명한 것을 취해서, 성평에도 똑같이 분일용사한 인원, 분일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원령, 용신, 격국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원령, 용신, 격국. 자평진전에서 어떤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평진은 본기입니다. 본기.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주기, 명리정종 이런 데서 주기, 객기, 본기가 주기고요. 나머지가 객기. 주객으로 해서 자평진전은 분일용사계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일용사계를 또 각 그 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합치면 354일 되는 게 있고 372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그냥 본기로서 취용합니다. 신봉통구에서는 이렇게 나눠놨고요. 순용 역용이 기본 격을 취하는 용신을 취하는 방법인데, 원령 용신이 이제 구해지면 재, 관, 인, 식, 살, 상, 겁, 인, 효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이것들은 순용하고요. 이것들은 역용하는 거죠. 이것은 역용은 재, 이것은 생, 호, 지키는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령용신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는 글자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원령용신과 그것을 쓰는 방법, 순용과 순용, 역용, 이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7살이면 식신, 양인, 인수, 이렇게. 십신을 보고 그것을 십신, 배치, 구조화,
작업이라고 제가 그랬죠. 격국론. 원령 정관이면 재나 인성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십신 배치 구조화죠. 격국론은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과라서 이렇게 막 어떤 구조적이고 어떤 위치를 가지고 여기저기 맞춰보는 것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거라 조금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죠. 뭐 별표, 비겁, 식상, 재성, 관살, 인수 이걸 생각하시고 원령용시 관살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뒤로 가면 그것을 쓰면 역용이고요. 앞뒤로 쓰면 순용이죠. 그러니까 살은 식상을 쓰면 역용이죠. 써야 되는 거고요. 상관, 그러면 인성, 두 번 건너가서 인성. 양인, 두 번 건너가서 살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